어떻게 생활고를 딛고 일어나야 하나 생각하면서 나는 피렌체 아르노 강가를 걷다가 시뇨리아 광장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벽에 붙은 방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군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 읽어 내려갑니다. 밀라노 스포르차가 피렌체 사람들의 기술력은 인정하나 보지. 방을 읽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장 벽면에 붙은 방을 읽어 내려가 보니 아직 한창인 밀라노 대성당 공사 그리고 특히 스포르체코 성곽 공사에 피렌체 사람들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보수를 높게 쳐준다고 합니다. 그렇다. 밀라노다. 내가 뿌리를 내리려면 살 곳은 바로 밀라노야. 피렌체에 오기 전 나는 빈치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공중인 신분이었으나 어머니는 평범한 가난한 농부의 딸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혼인하지 못했고 서로 사랑하다 잉태한 나는 결과적으로 혼외자로 전락해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 또래 마을 아이들은 수도원 학교로 진학해서 라틴어도 배우곤 했으나 혼외자인 나는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는 들판에 나가 종달새들과 포도나무 사이로 자라나는 식물들, 그리고 높이 솟은 성과, 그리고 들판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이 주는 신비감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난 동네 입구에 있는 넓적한 바위에다 어제 들판에 날던 새들 중에 인상 깊었던 새 한 마리를 풀을 뜯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가 날 찾아오셨습니다. 레오나르도,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있냐? 난 물끄러미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엄마에게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 하시더니 그 길로 나를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시골에 살던 나는 졸지에 웅장한 두오모 성당을 비롯한 성당들, 으리으리한 집들로 가득 찬 피렌체 시내 모든 것이 신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당시 피렌체에서 유명한 베로키오 공방으로 데리고 와서는 잘 부탁 감사해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공방에서 잔심부름을 해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공방을 나와서 고생도 했고 이제 30이 다 된 나 레오나르도는 피렌체에서 도저히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의 실력자인 로렌조 메디치는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이곳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오늘 밀라노의 인부 모집 공고를 본 것입니다. 더구나 밀라노의 지배자 스포르차 가문은 용병 출신으로 비스콘티 가문이 다스리던 밀라노의 권력을 쿠데타로 얻었기 때문에 신분을 들먹이면 자신들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치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밀라노의 분위기는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발붙이기에는 안성맞춤이 아닌가요? 저는 그 길로 밀라노로 가기로 결심하고 피렌체를 떠납니다. 밀라노에 도착한 나는 인부로 일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주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루도비코 스포르차 일명 얼굴이 좀 까맣다고 스포르차 일모로라고 불리우는 이곳의 지배자가 대성당 지붕과 성곽 공사장에서 일하는 모든 인부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합니다. 음식과 포도주를 내주면서 자연스럽게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패드를 채우고 분위기가 익어가자 스포르차가 제안합니다. 피렌체에서 오신 분 대표로 장기자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피렌체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이놈의 인기는 내 자랑 같지만 실제로 나 레오나르도가 자신들보다도 키가 제일 크고 꾼 기질이 있다고 평상시 놀려대며 노래면 노래, 연주, 작곡까지 섭렵한 나에게 시킬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이번 기회를 루도비코 스포르차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기회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소 즐기던
은빛이 반짝이는 류트를 가지고 무대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의 전략,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 밀라노 대성당을 짓기로 결정을 해서 대역사를 만드신 아버지의 공덕을 기리는 가사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곡을 붙여 연주하였습니다. 이 도시의 최고 실력자의 아버지 공덕을 기리는 가사를 다루면서 류트를 뜯으면서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자리에 들어오자 그는 나의 이름을 묻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자주 봅시다. 30이라고 들었는데 나하고 나이도 같구만요. 일단 이 왕국의 실력자의 눈에 들었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스포르차 일모로가 자리를 뜨면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거 뭐 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서 나에게 좀 줘보세요.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난 그날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스포르차에게 보여줄 이력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싸움꾼이다. 그리고 여러 적국들로 둘러싸여서 그의 왕국의 방비를 튼튼히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래서 나는 무기와 방어책에 중점을 두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적시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내가 화가로 유명해졌으니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가장 먼저 꺼낼 줄 알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진에 뛰어들어 공격이 가능한 전차, 그리고 물 위를 건너는 교량 등 무기를 만들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고 소상하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반 이상은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림도 좀 그릴 줄 압니다. 라고 이력서를 써서 내밀었습니다. 그 점이 주요했던지 루도비코 스포르차는 내가 설명한 것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피렌체 실력자 로렌조 메디치가 나의 재능이 많음을 적어 보내서 천거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루도비코 일모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체칠리아 갈레라니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잘못 그렸다가는 완전히 눈밖에 날 어려운 일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려보자.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